그리고 역시 최종전의 활약은 주인공이죠. 블루캅 트리니티가 등장을 해서 앞장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플레임 노바는 코즈믹 스톤으로 자신을 강화한 상태였는데 그 모습에도 멋지게 블루캅 트리니티가 달려들죠. 그러면서 나오는 대사들, 블루캅 나와 맞설 정도로 많이 컸군 하면서 후배 칭찬도 살짝 섞인 칭찬이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대체 영웅이라 불리던 당신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하는 그런 질문도 막 던지고요. 그 대화의 끝은 어리석은 후배 같으니 프로미넌스 캐논!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봇 S의 플레임 노바! 메탈 카드봇 S의 최종 보스 플레임 노바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 선행 리뷰로 준비를 했고요. 플레임 노바의 실제품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25년 4월 18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79,900원입니다. 근데 히어로타임에서 이 최종 보스 메탈 카드봇 S의 마지막 메탈 카드봇이다 보니까 특별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판매가 기준 20%를 할인해서 63,900원에 수량 한정으로 그리고 1인 1개 구매 제한으로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하니까 구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패키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메탈 카드봇 상품인데 여기 주인공인 준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쵸, 최종 보스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준과는 결국은 친구가 되지 못하나? 아닌가? 뭐 아무튼 패키지 디자인도 뭐 그런 형태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소방차와 중장비들이 합체하는 형태입니다. 4단 합체예요. 여기 위에도 봉인해서 풀려난 4단 합체라고 쓰여 있고요. 플레임 노바, 플레임 쇼벨, 플레임 덤프, 플레임 콥터 해가지고 4대가 합체하는 거죠. 패키지 뒷면도 살펴보면은 웨폰 카드, 블레이즈 아머 장착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역시나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또 오픈해봐야죠. 오픈! 역시 커다란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메탈 카드는 이제 웨폰과 같이 되어 있고 무장도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플레임 노바의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당연하지만 매뉴얼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역시 책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역시 개봉 직후부터 시작하는 형태에다가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뒤에 멋있는 모습과 함께 이거 메탈 카드에 있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무장도 봅시다. 이제 오른팔에 들어갈 버킷 암! 포클레인의 삽 부분이죠. 그래서 안쪽에 본체와 연결될 조인트, 이 부분이 처음 개봉할 때는 접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펼쳐주세요. 그리고 디테일도 좀 더 기계적인, 좀 로봇스러운 뭐 패널 라인, 실린더 디테일 뭐 이런 부분들, 빨간 색깔 파츠 위에 이런 메탈릭 컬러나 흰색 부분들이 도색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 삽 부분은 검은색이 도색 포인트들입니다. 삽 내부는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도색이 안 되어 있을 뿐 실린더 디테일들도 다 들어가 있죠. 안쪽도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이제 크게 라쳇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 마찬가지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쇼벨 부분도 약간씩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그런 클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네요. 저 어릴 때 포클레인 장난감 막 가지고 놀았었는데. 그리고 왼팔에 장착할 무장인 레더 캐논! 플레임 콥터의 날개가 좌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캐논입니다. 이 끝부분은 사다리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사다리 특유의 디테일도 조금씩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아래쪽도 그렇고요. 안쪽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멋지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플레임 콥터의 날개에도 메탈릭 그린 부분이나 검은색 부분들이 도색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이 부분 역시 이제 연결은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 팔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웨폰 카드, 블레이즈 아머. 메탈 카드는 메탈릭 골드 사출로 되어 있는 컬러고요. 이 가운데 플레임 노바의 멋진 포즈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탈 카드 제거를 딱 해주고 안쪽을 보면 역시 메탈 카드 봇의 엠블럼이 코팅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블레이즈 아머는 겉에서 보더라도 완전 싹 다 코팅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와우. 카드가 있던 부분에 날개를 펴주고 좌우로 내려주고 앞쪽에 락을 풀어서 스커트를 내리고 돌리고 양옆 날개를 앞쪽으로 관절들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에 있는 날개 끝 파츠도 돌려서 펼쳐주면은 블레이즈 아머 완성! 아 진짜 코팅이 그냥 와. 정중앙에는 메탈 카드봇의 엠블럼이 이렇게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요. 이 부분 역시 코팅되어 있고 주변에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는 파츠들이 꽤 보입니다. 아래쪽에도 있죠. 그 내부는 또 메탈릭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그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특히나 요 흉부 좌우에 있는 거는 클리어 파츠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좋네요. 그 외에도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이런 덕트라던가 아니면 양옆에 약간 머플러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고요. 양 사이드의 날개 부분의 코팅과 클리어 파츠, 스커트 부분 역시 상당히 멋집니다. 디테일도 그렇고 볼륨감도 상당히 좋죠. 근데 디자인 진짜 멋있다. 내부는 이렇게 안쪽에 끼울 수 있게끔 조인트들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이대로 이렇게 흉부에 그대로 장착이 될 예정이니까 와우. 좀 이따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플레임 노바 본체를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일단 본체를 완성시켜주는 것부터 합시다. 일단 제품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처음 딱 열었을 때 어깨 바깥쪽에 플레임 노바의 눈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깨 뒤쪽으로 가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뒤쪽으로 90도 돌려주면 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돌리면 눈이 다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합체한 상태니까 눈을 가리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리고 오른팔에는 버킷 암, 그리고 왼팔에는 레더 캐논 장착. 그렇게 해서 플레임 노바의 완성! 겁나 멋있어요. 일단 이렇게 세워놨을 때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어깨가 들썩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덩치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포인트들이 이런 버킷암이나 이런 레더 캐논이나 다리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덩치에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 이게 뭐랄까요? 일단 겁나 멋지다. 개인적으로 블레이즈 아머 장착 안 해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앞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이 측면의 옆모습도 상당히 멋집니다. 다리의 볼륨감이나 이게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뒷모습, 이게 등발도 좋은데요? 완전 멋진데? 그래서 얌전히 세워놨을 때 사이즈를 재보면 머리까지가 약 29cm, 뿔까지 하면 30cm입니다. 30cm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이러면 이 자이언트급이잖아요.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먼저 블루캅 트리니티 블래스트레인과 함께 놨을 때 사이즈 비교입니다. 블루캅 트리니티랑 같은 사이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블래스트레인 때도 봤지만은 이제 사이즈는 블래스트레인이 조금 더 큰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간트렉스까지 가지고 와봤는데 기간트렉스는 정수리까지만 하면은 기간트렉스가 조금 더 작네요. 정수리까지 했을 때는. 그리고 플레임 노바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메탈 카드봇 친구들을 꺼내봤습니다. 헤비 아이언까지 이렇게 꺼내보게 됐는데 느낌이 약간 누군가 한 명은 옆구리 찌르면서 야 웃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하나. 뭐 아무튼 네, 항상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데 든든하네요. 가슴 한 켠이 뜨거워집니다. 자 그럼 플레임 노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최종 보스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블루캅의 상관이었던 그런 메탈 카드봇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이마에 원래 그 징표가 있었는데 플레임 노바가 이제 데우스 마키나에게 반기를 들면서 스타가디언즈에서 제명됨과 동시에 데우스 마키나에게 이제 전신 분리까지 당하고 봉인까지 됐었던 그런 메탈 카드봇이죠. 그래서 얼굴 역시 잘생겼습니다. 눈에 바이저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안쪽에 이제 눈이 제대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머리 옆쪽으로도 날개처럼 되어 있는 디자인과 불꽃 무늬 같은 이런 심볼도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진 디자인이 굉장히 멋집니다. 얼굴도 그렇고요. 당연히 금색은 전부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귀에 있는 검은색 쪽은 도색이지만 이 모자를 쓴 것 같은 부분의 이 검은색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목 주변으로도 약간 프레임 디테일 부분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몸통은 플레임 덤프의 앞부분이죠. 이 그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멋집니다. 흉부 위에 와이어가 감겨있는 듯한 그런 디테일도 보이고요.
라이트 디테일로 보이는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쪽에도 노란색의 도색 포인트가 보이기도 하고, 흉부 자체는 메탈릭 실버 사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사출이고, 그 외에 다 분할이네요. 그러네요. 허리에 흰색, 복부에 검은색, 빨간색, 은색 다 분할이고, 그 외의 색깔들만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몸통 라인이 이쁘시네. 특히 흉부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이 잘록해지는 이 라인이 되게 이쁘네요. 그래서 이 옆쪽으로도 덤프에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나 빨간색 이외에는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등 쪽으로는 차량의 바퀴들이 눈에 띄는데, 이 위쪽 등 백팩처럼 보이는 부분은 합체전 플레임 노바, 그러니까 소방차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디테일들이 조금씩 보이죠. 뭐 버튼이나 레버 같은 디테일들과 함께 은색으로 되어 있는 또 차량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등 정중앙에 있는 구멍은 레더 캐논이 되는 이 사다리죠. 이 사다리에 조인트 하나 보이죠. 이게 끼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허리 쪽도 이 뒤쪽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내부 분할되어 있는 건 좀 놀랐습니다. 마치 실린더처럼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네요. 그리고 어깨는 합체 전 플레임 노바, 그러니까 소방차의 앞부분이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지만은 이 바깥 부분, 여기가 차량의 문입니다. 여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애니메이션에는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부분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도 그렇지만은 디테일 부분, 특히나 저는 바퀴 디테일이 굉장히 좋던데요. 바퀴 디테일 좋죠. 타이어에 요 무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데 외장 디테일들과 함께 뭐 기계적인 부분의 디테일, 뭐 이게 차량 문 손잡이네요. 손잡이고, 무엇보다 이 바깥쪽은 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 거기에 와이퍼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경광등이죠. 안쪽에는 메탈릭 도색, 겉에 클리어 레드가 덮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깨 뒤쪽도 역시 빠지지 않고 디테일들 들어차 있죠. 그리고 양팔, 이제 같아 보이는 듯 다르게 생긴 팔입니다. 오른팔은 플레임 콥터의 앞쪽이고, 왼팔은 플레임 콥터의 뒷부분입니다. 자,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양팔로 쓰고 있는 거죠. 앞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보이거든요. 색깔 이 위치가 다 똑같아가지고 디테일 차이만 조금 다를 뿐, 이렇게 뒤에서 보면 좀 차이가 보이죠. 오른팔은 이제 외장 형태 그대로지만은 왼팔은 플레임 콥터의 꼬리 부분이 드러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른팔에는 요 프로펠러를 달아줘야 하는 조인트가 접혀져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기계적인 외장 디테일,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죠. 그러면서도 유리창 디테일도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변형했을 때 분리하고 좀 보면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쪽도 한번 보면 헬기의 유리창 부분 검은색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고요. 바퀴도 제대로 접혀져 있는 형태. 거기다가 왼팔도 보면 손목 주변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오른팔보다 조금 더 두껍고, 기본 디테일은 양쪽 다 비슷한 그런 느낌. 색깔 위치도 다 똑같고요. 외장 디테일들과 뒤쪽으로 가면 이제 꼬리도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메탈릭 실버로 사출된 분할 파츠, 흰색도 분할되어 있는 부분, 손목 뒤쪽의 디테일, 바퀴 등등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무장인 버킷암 같은 경우는 아까 구성에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왼팔에 레더 캐논도 아까 구성에서 살펴봤죠. 근데 구성에서 이야기 안 한 게,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 사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포즈 잡거나 할 때는 이 연장 기믹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손, 가동손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가동하진 않지만 손가락 하나하나가 따로 가동을 하는 형태예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엄지손가락도 볼 조인트죠.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손목을 돌리거나 안쪽으로 살짝 꺾어주거나 바깥쪽으로 꺾어주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가동 때 이야기할 건데 손목은 미리 좀 이야기를 해두도록 하죠. 그리고 골반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스커트 같은 형태의 아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 스커트 빨간 파츠 쪽에 검은색 두 가지의 포인트, 여기만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 겉에서 보이는 나머지 부분의 요 회색까지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은 요 디테일도 역시 뭐 굉장히 좋습니다. 패널 라인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스커트를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라이트 부분 노란색도 도색 처리되어 있고, 뒤집었을 때 안쪽에 프레임처럼 분할되어 있는 내부,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안쪽에 회색과 겉에 빨간색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 패널 라인들이 굉장히 좋네요. 회색 쪽에도 이렇게 안쪽에 디테일이 있을 정도기도 하고, 그대로 뒤쪽으로 가보면은 덤프의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골반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준 상태인데요. 되게 심플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역시 굉장히 멋진데 이쪽이 또 덤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으로는 이제 덤프의 바퀴가 들어가 있고, 역시 디테일들 붉은색의 라인도 얇지만 부분도색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허벅지 자체의 디테일들 요런 외장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요. 허벅지 앞쪽에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된 부분도 보이고, 허벅지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쪽 역시 빠지지 않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 쪽이 이제 플레임 쇼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단 겉에서 봤을 때 이 거대한 궤도가 이 부분이 너무 취향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두툼해 보이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 이 다리의 두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보면은 여기 무릎에 메탈릭 그린, 흰색 부분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리 자체에 이런 디테일들,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발목 주변의 디테일이나 이 무릎 주변으로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보이고, 다리 안쪽으로도 진짜 이 노란색 부분이 파츠 분할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뭐 전체적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디테일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죠. 그리고 다리 바깥쪽 역시 흰색 부분들이나 이런 빨간색 이외에 노란색, 은색 이런 부분도 이제 부분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궤도는 이거 살짝 눕혀서 볼까요? 와우, 디테일이 참 좋네요. 궤도 디테일도 정말 좋아요. 와우.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굴곡이라고 할까? 이런 발목에서 한번 두꺼워지고 무릎이 두꺼웠다가 쫙 내려왔다가 이런 굴곡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좋고요. 다리 뒤쪽에도 심플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패널 라인 좋고요. 발바닥에도 이거 디테일이 있거든요. 과하지 않게 딱 심플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고개를 걸리는 것 없이 돌려줄 수 있고요. 고개를 숙이고 드는 것도 꽤나 들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혹시 더 깊게 숙이고 싶다 그러면 변형 구조 때문에 이 목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고개를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깨! 일단 흉부 쪽으로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변형 구조 때문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라쳇으로 어깨를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바깥쪽에 관절이 없냐? 있어요! 라쳇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버킷암이 없으면 이렇게 떼주면 팔을 한 클릭 더 들 수 있고, 더 크게 90도 이상으로 팔이 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 역시 라쳇을 통해서 완전히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형 볼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어깨를 들고 팔을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좀 각도를 맞춰주면은 성난 어깨 구현이 된다. 이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팔 회전부는 상박에 없고 팔꿈치 하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팔을 역시나 클릭 구조로 완전히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도 상박에도 라쳇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박에도, 그러니까 플레임 콥터 쪽에도 이렇게 관절이 라쳇으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이중 관절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굽혀보면은 하나씩 클릭을 사용하면서 하면 90도까지 제대로 팔꿈치를 굽힐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래쪽 관절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돌리면 이렇게 팔을 꺾는 듯한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 아까 이야기했듯 손목은 볼 조인트 이제 편하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의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포즈에 따라서 이렇게 손목을 안으로 살짝 꺾어서, 볼 조인트니까 꺾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멋진 포즈가 잡히죠. 그리고 팔에 있는 관절들은 무거운 무장을 들고 있어도 뭐 처지거나 하지 않고 편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튼튼한 관절들이죠. 그리고 허리 관절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제한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포즈를 잡을 수 있게끔 중심 기준 허리가 한 클릭 정도씩은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좋은 가동이죠, 아주. 거기다가 합체 락을, 그러니까 흉부 요 빨간색과 흰색 사이
합체실 락이 걸리는 부분인데 여기를 살짝 풀어주면은 흉부를 숙이는 액션도 조금은 가능하다. 여기가 라쳇은 아닙니다. 어차피 합체돼가지고 락이 걸리는 부분이라 라쳇 관절은 아니지만은 뭐 일정 수준은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쿼트 가동한다고 했죠. 한 클릭도 가동을 하고요.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쿼트 앞뒤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완전히 넘겨 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외장을 벌려서 공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들 때 라쳇 관절로 90도까지 튼튼하게 들어지고요. 옆으로 들 때 아무래도 사이드 스쿼트랑 이 허리 뒤쪽에 있는 덤프의 바퀴랑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회피해주면 다리를 더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나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도 튼튼하게 들어줄 수 있고 허벅지 회전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사이드 스쿼트를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면 편하게 돌아가는 형태지만은 제자리로 돌려놨을 때 이렇게 바퀴를 가리는 형태로 놨을 때는 허벅지를 안으로 돌리는 건 좀 제약이 생긴다. 겉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돌리는 거는 그래도 편하게 돌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릎은 역시 라쳇으로 해서 90도까지 꺾여지는데 이거는 쇼벨 쪽 관절이고요. 덤프 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쪽에서도 관절이 하나 더 있다. 근데 이 위쪽 관절 같은 경우는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위아래 바퀴랑 궤도가 간섭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쪽 관절은 많이는 쓰지 못할 것 같다. 대신에 아래쪽 관절을 크게 가동을 하면서 위쪽 관절도 한 클릭 정도만 사용을 하면은 90도보다 조금 더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끝까지 움직였을 경우에는 바깥쪽 바퀴끼리 간섭이 생기면서 무릎의 합체를 강제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꺾으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쪽 관절만 사용하면은 분리될 일 없이 편하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이지만 안쪽으로 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포즈 취했을 때 어색함을 확 하고 줄여주는 포인트죠. 그리고 변형 구조 때문에 발 앞꿈치가 또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90도 조금 못 미치게 접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포즈 취하거나 할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발 앞쪽을 뻗은 상태에서도 발목 가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임 노바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흉부도 살짝 좀 써봤어요. 이 무릎 꿇기가 이게 멋져요 이게. 자, 그래서 플레임 노바 멋지게 또 세워봤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 상태로도 충분히 매력이라든가 멋이라든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아주 마음에 든다. 이런 스탠딩 포즈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다리 각도 좀 중요하거든요. 다리에 완전 차렷 자세에서 뒤로 한 클릭, 옆으로 두 클릭, 허벅지 회전 세 클릭. 그리고 흉부 가동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흉부의 합체 락을 한번 풀고 락을 걸지 말고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위로 한 클릭, 뒤로 반 클릭 정도. 이게 클릭이 좀 넓은 편이라서 완전히 한 클릭 돌려버리면 45도가 움직여버리는데 한 반 정도만, 요 정도만 해주고 팔꿈치 아래쪽 관절을 한 클릭. 그리고 고개도 살짝 턱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서 대신에 관절이 하나짜리니까 살짝 숙인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지만요. 무튼 그렇게 하면 스탠딩 포즈 멋진 형태로 또 완성이 됩니다. 다른 포즈도 살펴볼까요? 먼저 전투 전에 자세 잡고 기압을 넣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왠지 이게 굳게 쥔 주먹에서 빛이 막 새어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무튼 멋진 포즈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른팔에 쇼벨 버킷암을 휘두르기 직전의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안쪽으로 감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웨폰 카드를 장착하기 전이라 그러면 역시 첫 등장 때 기간트렉스랑 싸웠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순간이 기간트렉스의 렉스암을 버킷암으로 감아서 아예 차단을 시킨 상태에서 왼팔에 레더 캐논 발사 해가지고 머리를 바로 직격하는 그런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기간트렉스를 쓰러뜨리고는 그만 물러나줘야겠다 하면서 블레이즈 아머를 장착을 하죠. 그럼 블레이즈 아머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변형하는 방법은 구성에서 미리 좀 봐놨으니까 바로 변형 이렇게 돌려주고 펼쳐주고 접어주고 펼쳐주고 접어주고 펼쳐주고 완성! 블레이즈 아머! 그대로 흉부에 있는 조인트에 장착! 블레이즈 아머 장착 완료!
장착 완료 시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충분히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죠. 그대로 아까랑 동일하게 세워졌을 때 분위기가 다르죠. 웨폰을 장착하니까 거대한 금색깔 포인트가 흉부에 그냥 아주 멋진 아머가 장착이 되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대로 정면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전부 다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막 비치죠. 이렇게 굉장히 멋지기도 한데 이 상체를 가까이서 봤을 때가 아주 멋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흉부에 있는 클리어 파츠들도 굉장히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블레이즈 아머에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날개 부분은 앞으로 접히기 때문에 팔 앞으로 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편하게 팔을 앞으로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 스커트 역시 별도 가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관절도 하나 있지만 중간에도 관절이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안부도 바깥쪽으로 굽혀지는 가동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골반까지도 다 락이 걸리기 때문에 허리 돌리는 것도 못할 수도 있는데 락이 없어요. 살짝 이렇게 들어둘 수 있거든요. 살짝 들어서 허리를 돌리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변형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살짝 틀어주면 허리 돌아가는 거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커트 가동하는 부분 이제 편하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는데도 큰 지장 없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액션! 블레이즈 아머에서 에너지를 모아 플레임 임팩트 하면서 모아진 에너지를 그 불꽃을 바닥에 내려 찍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공격의 기간트렉스 넉다운 상태에서 으악 그 뒤에 있던 다른 메탈 카드봇들도 으악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전에 돌입했을 때 준과 페루루가 없는 상태에서 메탈 카드봇 2기 친구들과 최종 보스 전에 들어가는데 확실히 파워면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준이 자신의 메탈 브레스를 되찾고 나오는 명장면! 다른 1기 친구들도 반가웠지만 그 중에서 안녕하신가 스타가디언의 영웅 양반! 헤비아이언의 등장이 정말 멋졌죠? 1기 최종 보스와 2기 최종 보스의 격투! 와우! 그리고는 너는 분명이라는 말과 함께 헤비아이언의 아이언 소드를 맞고 결국은 무릎을 한번 꿇는 플레임 노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종전의 활약은 주인공이죠. 블루캅 트리니티가 등장을 해서 앞장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플레임 노바는 코즈믹 스톤으로 자신을 강화한 상태였는데 그 모습에도 멋지게 블루캅 트리니티가 달려들죠. 그러면서 나오는 대사들 블루캅 나와 맞설 정도로 많이 컸군 하면서 후배 칭찬도 살짝 섞인 칭찬이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데우스 마키나가 너에게 메탈 브레스를 맡긴 의미는 알고 있냐? 라는 그런 아직은 그래도 최종 보스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대체 영웅이라 불리던 당신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하는 그런 질문도 막 던지고요. 그 대화의 끝은 어리석은 후배 같으니 프로미넌스 캐논! 이 공격을 블루캅 트리니티 혼자 막고 있다가 뒤에서 이제 지원 사격도 하죠. 누가? 블래스트레인! 이렇게 마지막은 정말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는데 막판에 날 내보내라 애송이! 헤비아이언이 나와서 프로미넌스 캐논! 해버리죠. 정말 총력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지만 그 끝은 블루캅 트리니티의 마지막 일격으로 플레임 노바를 쓰러뜨리게 되죠. 자, 그럼 플레임 노바 이제 분리, 변형 시켜볼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차렷 자세를 만들어 놓고 양팔의 무장을 먼저 떼어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양쪽 다 떼어내고 버키 남은 안쪽에 있었던 합체 조인트를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레더 캐논은 양쪽에 있는 헬기의 프로펠러를 이렇게 분리해주고요. 사다리는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아까 흉부 가동하듯이 이렇게 복부와 흉부 사이에 락을 풀어주고요. 흉부 앞쪽을 잡고 등 쪽을 잡고 앞뒤로 분리해줍니다. 그러니까 합체 결합이 이 흉부 앞쪽과 아래쪽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상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팔꿈치 쪽을 빼줍니다. 이게 팔각 조인트로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팔꿈치 회전도 아까 이 부분에서 회전이 되는 거고요. 왼팔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다리로 가서 이제 무릎 연결된 부분을 빼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분리는 끝나 있는 상태고요. 변형을 시켜볼까요? 먼저 플레임 쇼벨부터 만들어 볼까요? 양다리랑 버킷암 필요합니다. 오른쪽 다리 변형, 발을 접어주고 뒤로 와서 무릎 관절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던 무릎 외장을 뒤로 넘겨줍니다. 자, 오른쪽 다리의 변형 끝. 다음은 왼쪽 다리 똑같습니다. 발 접어주고 관절 접어주고 대신에 이쪽은 무릎 외장을 아래로 한 클릭 내리고 뒤로 밀어줄게요. 그리고 버킷암을 중심으로 좌우를 연결해 줄 겁니다. 버킷암의 좌우에 조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양옆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 무릎 장갑 내부에 연결을 하고 반대쪽도 연결! 플레임 쇼벨 완성! 다음은 몸통 플레임 덤프 차례입니다. 먼저 무릎 관절을 완전히 접고 다리를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골반 뒤에 있던 외장 부분 락을 풀어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최대한 펼쳐서 딸깍 하면서 고정되게끔. 그 다음 다리를 다시 모아주는데 이 허벅지 안쪽이랑 이 프레임 쪽에 조인트랑 맞춰서 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좌우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앞쪽 스커트 전체를 한번 90도까지 들어주고 흉부였던 부분을 뒤로 접어주면 외장이 돌면서 차량의 앞부분이 완성됩니다. 이러면서 위에 있던 외장을 덮어주는 거죠. 이때 이 흉부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들릴 때까지 락을 걸어주고요. 사이드 스커트였던 부분을 접은 걸 펼치면서 역시 이 외장과 락을 걸고 그리고 앞바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바퀴를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양쪽 다 빼주면 플레임 덤프 완성! 다음은 플레임 콥터 차례입니다. 먼저 프로펠러 두 개를 펼쳐서 가운데를 교차로 해서 완성시켜줍니다. 위에서 봤을 때 초록색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서 프로펠러 위치 잡아놓고요. 왼팔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양쪽 다 공통인데 엄지손가락은 살짝 들어서 이 손가락 관절 근처까지 오도록 이렇게 좌우 폭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 앞쪽에 있는 외장을 열고 뒤쪽에 있는 꼬리를 잡고 돌려줍니다. 짠! 그 다음 커버 다시 닫아주고 꼬리 접혀져 있는 걸 한 클릭 펴주고 꼬리 끝부분을 이렇게 펼쳐주면은 뒷부분의 완성이고요. 오른팔을 가지고 와서 이 위에 있는 조인트 펼쳐놓고 엄지손가락도 동일하게 이렇게 좌우폭 줄여주고요. 팔 뒤로 가서 빨간 색깔 커버 열고 살짝 안쪽으로 굽혀놓은 다음 이 위에 있는 회색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커버 다시 닫고 주먹을 뒤쪽으로 돌려서 촥 돌려주면은 아까 빨간 커버가 앞으로 오고 주먹 잘 들어갔고 회색 커버 덮어주고 앞에 카메라를 가리고 있는 회색 프레임도 뒤로 넘겨주고 뒤집으면 앞쪽에 완성! 헬기의 앞뒤를 연결할 때 이 조인트, 프로펠러 조인트 이게 연결되는 거 조심하면서 앞뒤 연결! 마무리로 접혀져 있던 랜딩 기어 펼쳐주고 그대로 프로펠러 가지고 와서 장착! 플레임 콥터 완성! 마지막은 플레임 노바 본인! 일단 사다리는 뒤집어 놓은 상태죠. 먼저 본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머리 프레임째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내려와 있는 양팔도 바깥쪽으로 펼치면서 안으로 수납해주고요. 어깨를 뒤로 90도 돌려주고 그대로 어깨가 다시 앞을 보게 세워주면은 여기 밑에 있던 흰색 라인과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접혀져 있던 플레임 노바의 백팩이었죠? 이거를 앞으로 펼쳐주면서 고정! 이대로 어깨를 접어줘도 되지만 이러니까 눈이 없네. 다시 펼쳐서 뒤에 있던 레버를 돌려서 눈을 다시 돌려놓고 양쪽 다 돌려놓고 어깨를 접어주면서 가운데로 모아서 락 걸고 뒤쪽에 사다리 장착! 플레임 노바 완성! 이렇게 4대의 비클이 완성됐습니다. 아주 멋진 변형이에요. 차례대로 하나씩 볼까요? 먼저 플레임 노바입니다. 소방차 형태고요. 메탈 카드보답게 앞에 눈 있고요. 아까도 잠깐 변형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거 눈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눈 그냥 안쪽으로 넣어놓고 그대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는 눈이 있는 게 조금 정겹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유리창에 흰색 라인들도 다 부분도색 처리되어 있다던가 노란색의 라이트 부분, 프론트 그릴 부분 옆으로 쭉 가보면 아까 어깨에서도 봤던 그 모습이죠. 대신에 이번에는 이 흰색 라인이 뒤쪽까지 이어지는 형태 요것도 볼 수 있죠.
뒤쪽에는 아까 백팩이었던 차량의 뒷부분이죠. 이렇게 후미 부분까지 제대로 디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다리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도 가려주는 형태, 이것도 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대로 사다리도 가동 가능하고 이대로 연장시켜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좀 전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광등의 디테일도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죠. 물론 바퀴는 전부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 쇼벨! 다리였던 그런 비클이죠. 근데 무릎이 완전 좌우 대칭이었는데 이게 어떤 식인가 했더니 이게 하나는 안쪽으로 아예 넣어버리고 하나는 뒤집어버리고, 이야, 요런 것도 기믹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커다란 이 궤도 덕분에 그 묵직함, 그 중장비의 느낌은 아주 잘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 쇼벨의 가동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도 여기 궤도 뒤쪽으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굴러가면서 가지고 노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외장 디테일도 뭐 아까 다리에서 많이 봤지만 각진 외형들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발바닥 디테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죠. 그리고 합체 조인트는 이렇게 밑으로 접어가지고 아예 가려버렸고요. 그리고 플레임 덤프! 제대로 옆에서 봤을 때 제대로 덤프 트럭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큼지막한 덤프 트럭이죠. 참고로 운전석은 이렇게 좀 밑에서 보면은 아까 스커트에 검은색 도색된 거 있죠. 거기가 운전석이고요. 그 위에가 라이트, 앞부분에 그릴도 큼지막하니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옆에 흰색 라인도 접혀져 있던 스커트가 펼쳐지면서 제대로 이 덤프트럭의 느낌이 나게끔 라인도 이어지는 형태, 모양도, 이 실루엣도 깔끔하고요. 뒤집은 스커트 부분도 위에는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플레임 노바의 허벅지 앞쪽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바퀴들 다 굴러갑니다. 편안하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면도 아까 허리 뒤쪽과 허벅지 뒤쪽, 그리고 분리했을 때 무릎, 합체 조인트 내부에도 이렇게 덕트가 있어서 어색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레임 콥터! 프로펠러 아주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랜딩 기어도 바퀴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하는 바퀴예요. 그래서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고요. 현대적인 헬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카메라도 달고 있고요. 굉장히 멋진 형태의 그런 비클 모드, 그리고 아까 옆에 유리창 형태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검은색 라인이 이어지면서 유리창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란 색깔, 흰 색깔, 부분 도색된 포인트들과 함께 뒤쪽으로 멋진 디테일과 도색되어 있는 이런 메탈릭 실버 부분들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뒷부분도 아래쪽에 디테일 괜찮고, 요 아래쪽도 위에도 흰색으로 파츠 분할된 부분이네요. 이거 요렇게 작은 부분인데 좋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에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체를 위해 접는 부분 움직이면은 프로펠러 가동도 됩니다. 오. 참고로 헬기의 우측면은 합체 시 무기를 장착하는 조인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헬기 위쪽 역시 위에서 봤을 때 아까 팔에서 봤던 디테일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프로펠러 다시 한번 돌리면 아주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앞쪽은 가려져 있지만 뒤쪽은 주먹이 드러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플레임 노바의 첫 등장은 이 비클 모드로 시작을 하는데, 메탈 브레스에서 합체 기능 자체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스카이 갤럽에게 운송되어서 첫 등장을 합니다. 비클 모드로 같이 놔볼까요? 같이 놓고 보니 아무래도 완구 상태에서 운송되기에는 사이즈 차이가 좀 되네요. 그러면 다시 합체해볼까요? 진정한 내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합체 뱅크씨는 저 멀리서 플레임 노바가 달려오면서 시작을 하죠.
플레임 노바 합체 완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보드 S의 최종 보스 플레임 노바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뭐랄까 이 최종 보스의 그 위엄이랄까?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형태였는데 합체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 완구도 되게 재밌게 잘 나와서 가지고 노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뭐 근데 다 떠나서 뭐 그냥 이렇게 멋지게 가만히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이 멋과 이 중량감과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좋거든요. 강추입니다. 최종 보스 할만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